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치관계 일품 고난도 문제 풀이 시작해 볼 거예요. 1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오른쪽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했어요. 그럼 얘를 그림을 이렇게 크게 그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A 있고, 여기가 L이고, 여기가 N이고, 여기가 M이고,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여기가 E예요. 보면요. A는 직선 M 위에 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두 번째, N은 점 2를 지난다도 맞는 말이고. C는 직선 L과 N의 교점 맞죠? 여기 L과 N의 교점이 C가 되는 거 맞아서 얘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L과 M의 교점은 두 개이다 했는데 직선 L은 요거고요. M은 요거라서 교점 찾으면 A라서 교점은 한 개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5번. D는 M 위에 있지 않죠? 그래서 다 맞는 말이고 4번만 틀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넘어와서 2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P 위에 직선 L이 있을 때 5개의 점 A, B, C, D,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했어요. 그럼 해볼게요. 평면 P 위에 직선이 L이 있대요. 그리고 A, B, C, D,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으니까 제가 천천히 해볼게요. L 위에 있지 않은 점은 3개라고 했고 P 위에 있는 점은 2개라고 했고 P 위에 있으면서 L 위에 존재하지 않는 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했는데 기억부터 해볼게요. 기억. L 위에 존재하는 점은요. A, B 하니까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이죠. 문제에서 뭐라 그랬지? L 위에 있지 않은 점 물어봤구나. L 위에 있는 점은 A, B 2개고 그럼 위에 있지 않은 점은 C, D, E 해서 3개가 맞네요. 그래서 얘 기억은 맞는 말이 됐어요. 니은 한번 해볼게요. 니은은요. 평면 P 위에 있는 점 물어본 것 같아요. 평면 P 위에 있는 점은요. 점 A, 점 B, 점 C가 다 평면 P 위에 있는 점이 되겠죠. A, B, C. 그러면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라서 니은은 틀린 말이 됐고요. 디귿 한번 해볼게요. 평면 P 위에 있으면서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점은 점 C 있죠? 평면 P 위에는 있고 L 위에는 있지 않은 점은 점 C니까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되니까 디귿도 틀린 말이 돼서 옳은 거는 기억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은요.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직선 A, B, C, 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두 직선 C와 E의 위치 관계를 기호로 나타내시오 했어요. 자, 평면이니까 일단 A랑 B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일단 B랑 C랑 수직이래요. 그럼 C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게 수직인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는 A랑 D랑도 수직이니까 이렇게 하면 얘도 수직이고요. 그 다음 D랑 E도 수직이라네. 그럼 E는 내가 마음에 드는데 아무데나 그리면 되는데 여기다 그렸어. 그럼 E도 수직인 거 맞죠?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C와 E의 위치 관계는 둘이 어떻게 만나겠어? 수직으로 만나겠네. C가 노란색, E가 흰색이니까요. 그래서 C와 E는 수직으로 만납니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어렵지 않아요. 얘가 평면이기 때문에 조건이 하나로 나오는 거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공간 아닙니다. 넘어와서 4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4번은요. 다음 중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그럼 얘도 그림을 좀 크게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요. 직선 AD와 점 BC는 한 점에서 만난다 했거든요. 직선 AD와 점 BC가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둘이 평행하니까 1번은 틀린 말이고요. 2번은요. 직선 AD와 CD는 AD와 CD는 한 점에서 만나죠? 만나지 않는다? 틀렸어요. 얘는 만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직선 AB. 직선 AB와 직선 BC는 만나긴 만나는데 수직으로 만나는 건 아니지. 기울어져서 만났으니까 얘도 틀렸고요. 4번. 점 D와 AB 사이의 거리는 자, 이 D와 AB 사이의 거리를 잴 때는요. 이 색깔 펜들을 다 지워볼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B가 있는데 A, B라는 직선은 요거고 D는 이 점이니까 거리를 잴 때는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서 요기 길이를 재야 되거든. 요 DH의 길이를. 근데 거기가 2cm라고 하면 말이 안 돼. 2cm보다 작을 거야.
왜냐면 이 삼각형 빗변이니까 얘가 2보다 짧겠죠. 그래서 2cm가 아니라 2보다 짧다라고 해주셔야 맞는 말이고요. 그러면 다 틀렸으니까 정답이 5번일 건데 왜 5번인지 한번 볼게요. 점 A와 BC 사이의 거리는 A와 BC 사이의 거리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거리랑 같겠지. 이 거리는 B와 직선 CD 사이의 거리는 얼마니? 그러니까 얘는 2인 거고 이 사이의 거리는 2cm인 거고 B와 CD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4cm인 거죠. 4cm에 2분의 1이다 하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라 정답이 5번이 맞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넘어와서요. 5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5번은요. 오른쪽 그림은 정육면체의 한 면과 옆면이 모두 정삼각형인 사각뿔의 밑면이 서로 완전히 포개지도록 붙여놓은 입체도형인데요. 이 입체도형에서 각 모서리를 연장한 직선을 그을 때 직선 AB와 평행한 직선의 개수를 A개, 그리고 직선 BC와 꼬인위치에 있는 직선을 B개라고 하고 CD와 수직으로 만나는 걸 C개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물어봤어요.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그림에서 보면요. 자, 직선 AB와 일단 평행한 직선을 구해야 돼요. 그럼 직선 AB와 평행한 직선 A는 CD 있고 GH 있고 FE 있으니까 몇 개 되냐면 3개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CD랑 GH랑 FE 이렇게 3개 됩니다. 얘네 3개가요. AB와 평행한 직선이 돼요. 고민해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해볼까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 BC와 꼬인위치에 있는 모서리의 개수 물어봤어요. 그럼 BC와 꼬인위치에 있는 직선의 개수지 모서리의 개수가 아니라 BC와 꼬인위치에 있는 거는 만나지도 평행하지도 않아야 돼서요. 만나는 거 평행하는 걸 다 빼보면 되는데 그러면 그게 GH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EH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H, EH랑 EH는 평행이니까 안 되겠다. GH랑 EF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A가 있고 DH가 있는데 이렇게 4개가 꼬인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겠다. 뿔이 있으니까 위에 OA랑 OD도 만나지도 평행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B는 6개가 되는 건데요. 뭐가 되냐면 직선 OA랑 OD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랑 EF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H랑 CG 될 거, GH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GH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6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개가 꼬인위치에 있구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CD의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 개수 세달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세보면 CD와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은 일단 CG, DH겠죠. 그리고 BC, AD만 있고요. OC랑 OD는 수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서 고르면 안 돼요. 그래서 CD와 수직인 거, 그 C를 개수를 세주시면요. 이건 4개인데 왜 4개라고? AD랑 BC 있고 그 다음에 CG랑 DH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4개니까 정리해 보시면요. A랑 B랑 C를 더했을 때 3이랑 6이랑 4를 더하는 거니까 답이 13개 되겠습니다. 정답이 3번이에요.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일부를 평면으로 잘라내고 남은 입체도형인데 이 입체도형에서 각 모서리를 연장한 직선을 그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옳지 않은 것 물어보는 거니까 옳은 것들은 다 제외하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큰 그림으로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번 볼게요. 1번은요. 직선 AB와 평행한 직선 물어봤으니까 직선 AB와 평행한 건 D랑 GH 돼서 몇 개예요? 2개 맞죠? 그래서 D랑 GH에서 2개가 맞다 해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은요. 직선 BC와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 물어봤어요. 그럼 직선 BC와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은요. 요 BC와 수직으로 만나는 게 요거 하나 되고요. 요거 하나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B랑 CH가 직선 BC랑 수직으로 만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얘 2개인 거 얘도 받겠습니다.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3번 한번 해볼까요? 3번은 뭐라 그랬냐면 FG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라 그랬는데 이게 선분이 아니고 직선이라서 이렇게 쭉 뻗어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만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고민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DE도 만나고 EF도 만나고 D
그 다음에 EF도 EFG랑 만나는 거예요. 연장하고 연장해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GH랑 뭐도 만나고요. DH도 만나고요. 그 다음에 뭐 되냐면 CG랑 GH도 만나고, 그 다음에 BF랑, 내가 아까 GH 셌구나. 너무 많이 셌네. 잠깐만요. 다시. 그냥 기호로만 말로만 할게요. 자, FG랑 만나는 게 GC, GH, 그리고 DH 이렇게 만나고요. 그 다음 BF, EF, ED 이렇게 만나서 6개 만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번 6개가 맞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될까요? 이제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은요. 직선 AD와 꼬인위치에 있는 직선 물어봤어요. 직선 AD와 꼬인위치에 있는 직선은요. 직선 AD랑 만나지도 평행하지도 않는 거 고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만나지도 평행하지도 않는 게 일단 BC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BF도 만나지도 평행하지도 않고, CG도 만나지도 평행하지도 않고, FG도 만나지도 평행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EF도 그렇고요. GH도 그래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6개라 맞습니다. 그래서 다 맞았고, 이제 5번이 틀린 것 같은데 5번이 왜 틀렸는지는 한번 봐볼게요. 5번은요. 직선 CG와 꼬인위치에 있는 직선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CG 이렇게 표시해놓고 CG랑 만나는 거 평행한 거 다 지우면 되는데, 일단은 얘는 안 만나는 게 EF 하나 안 만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도 그럼 안 만날 거고, DH도 안 만날 거네요. 그럼 이제 AD도 안 만날 것 같고요. AB도 안 만나고, B도 안 만나네요. 그래서 AB, AD, 그 다음에 B, D, EF, DH 이렇게 빼고는 만나거나 평행한 건 없고요. 다 만나는 것만 뺀 거거든요. 그래서 평행한 건 없어서 요 6개만 된다. 그래서 5번도 6개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에서 5번이 6개가 아니라 5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기호로 선생님 말로 해줬는데 기호로 적을 사람은 적어 놔도 돼요. 이렇게 써줄게요. 그래서 왜 안 그런지 이해가 안 가면 한번 직접 본인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담임선생님한테 질문하시거나 강의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7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7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든 사각기둥에서 각 모서리를 연장한 직선을 그을 때 직선 IJ와 꼬인위치에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세요 했어요. 그럼 얘는 IJ와 꼬인위치에 있는 거 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이거를 겨냥도로 합쳐서 그려봐야겠지. 전개도를 합쳐서 겨냥도를 그려보면요. 그래서 이 위에 요 윗변을 A, B, C, D 이렇게 돌려가면서 A, B, C, D가 아니지. A, B, E, F, E, E, D로 돌려가면서 한번 써볼게요. A, B, E, D 이렇게 돌려서 썼습니다. 그럼 A랑 만나는 게 누구냐면 C죠. 그래서 A랑 C랑 같은 거고요. 일단 B랑 만나는 게 누구냐면 F고요. 그 다음에 다시 A랑, 그래서 이렇게 만났고 다시 얘랑 얘랑 하면 A랑 또 뭐가 되냐면 G랑 같아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림을 좀 잘못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한데 다시 그릴게. 옆면이 지금 이 사다리 꼴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문제 보면 여기가 D,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E라고 해볼게요. 그럼 A랑 누구랑 만난다고? C 아까 만난다 그랬고 G 만난다 그랬고요. B랑 F랑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D 아래에 I 있었고 여기 E 아래에 J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D, I, C니까 여기가 H 되고 H랑 M이랑 또 만나요. 그 다음에 J 옆에 여기가 N도 되고 K도 되고, 그 다음에 L은 다시 M이랑 만나서 L이랑 M이랑 이렇게 같아지고. 이제 문자를 다 썼습니다. 자, 그럼 IJ 한번 찾아볼게요. 요 IJ 여기 있죠? 얘와 꼬인위치에 있는 직선이 몇 개냐고 물어봤던가? 그럼 몇 개냐고 물어봤으니까 꼬인위치에 있는 거 하면 얘랑 안 만나고 평행하지도 만나지도 않는 게 A,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E가 있고요. 그 다음에 D, J, DN,
BN이지, BN. BN도 있고 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여기 있네. 요것도 평행하지도 만나지도 않네. 그래서 총 5개 있거든요. 그래서 직선 AB도 되고 AD도 되고 AH도 되고요. 그 다음에 BE도 되고 BN, BK 뭐 아무거나 됩니다. BK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하여튼 BN, BK 똑같으니까 이렇게 5개 있는 거라서 꼬인위치 있는 게 5개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겨냥도 보고 전개도 보고 겨냥도로 그려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와서 8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8번은요. 공간에서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항상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했어요. 그럼 이거는 항상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직육면체 그려서 푸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직육면체를 그려서 푸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기억 봅시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한 평면 위에 있다 했어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한 평면 위에 있는 거 맞지? 얘랑 얘랑 만나면 한 평면, 뭐 얘랑 얘랑 만나도 이것도 한 평면. 그렇게 되니까 맞는 것 같고요. 기억 맞는 말. 니은은요. 서로 평행한 두 직선도 한 평면 위에 있는 거 맞습니다. 얘랑 얘랑도 평행하면 한 평면, 얘랑 얘랑도 평행하면 한 평면인데 얘랑 얘랑 평행해도 이거 평면 아니지 않아요? 싶겠지만 평면이 결정되는 조건 중에 서로 평행한 두 직선이 평면이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도 평행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한 평면 위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고 디귿 해볼게요. 디귿은요 이제 이 그림을 지워봐야겠지. 뒤로 가게 하면 다 지워질라나?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요 한 평면 위에 있으면서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은 꼬인위치에 있다 했는데 한 평면 위에 있는데 서로 만나지 않는 건 꼬인위치가 아니라 평행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꼬인위치가 아니라 평행이어야 되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말이 됐고요. 리을 한번 볼게요. 한 직선과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 했는데 한 직선과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 이 직선과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은 그쵸 안 만나고 어떻게 돼요? 평행하네요. 그래서 이거 안 만나고 평행하는 거 맞습니다. 리을도 맞는 말이고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은요 한 직선과 수직인 서로 다른 두 직선은 평행하다 했는데 요 직선이랑 수직인 게 얘랑 얘라고 하면 평행이 아니라 지금 수직으로 만났죠. 만약에 뭐 얘랑 얘라고 하면 사실 꼬인위치도 가능해.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게 너무 많아서 미음은 틀렸다 해야 돼가지고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리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보세요. 자 이제 넘어와서요 9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9번은 다음 중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에 대한 직육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거든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고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넘어와 볼게요. 그래서 직육면체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요 또 직육면체 그릴 건데요. 직육면체 일단 길다랗게 그려놓고 기호만 맞춰서 하나씩 쓰면 돼. 그래서 일단 밑면을 한번 정해볼까? 밑면이 지금 A, B, MN이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A랑 B랑 MN 이렇게 적었어요. A, B, MN 이렇게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A랑 만나는 점이 C가 되고 그 다음에 N이랑 만나는 점은 L이 되고 그 다음에 요 K랑 다시 A랑 만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천천히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밑에도 그럼 A 밑에 있는 게 누가 되냐면 F가 돼야 되고 여기 B 밑에 있는 건 E가 돼야 되고 이 옆에 있는 건 H고 그 다음에 여기는 G잖아요. 근데 G랑 I랑 만나고 F랑 D랑 만나고 그게 또 J랑 만나서 이렇게 기호 다 써주시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8cm고 여기가 6cm고 여기가 4cm다 이렇게 써놓고 이제 1번부터 보기 보면 되는데요. 보기가 없어서 선생님 앞에서부터 하나씩 보면서 천천히 해볼게요. 자 1번 봅시다. CD와 GH는 꼬인위치에 있다 했어요. 자 보면 CD와 GH는 꼬인위치에 있대. CD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고요. GH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둘이 꼬인위치에 있는 거 맞네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네, 이제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얘 맞는 말. 2번은요. 직선 AB와 LIJK는 수직이래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직선 AB는 여기 있고요. LIJK 어디 있어요? LIJK가 LI
그 다음에 J 어딨어? J, K. 요거랑 둘이 수직인 거 맞네요. 왜냐면 이게 그 면의 책상 다리가 되는 거니까 수직인 거 맞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EF와 MHIL은 평행하다 했어요. 또 보겠습니다. EF가 어디냐면요. 얘도 이제 그림을 좀 돌려볼게요. 자, EF가 어디냐면 여기 있죠. EF 여기 있고요. MIJK였나요? 잠시만요. MHIL이었네요. MHIL 요거랑 평행한 거 맞죠? 4번도 맞는 말 된 거고 3번, 2번, 3번 다 맞는 거고 4번 AN과 평행한 면은 두 개이다 했어요. 자, AN 어디 있어요? AN이랑 평행한 면은 두 개 맞죠? 왜냐면 이 BEHM이랑 EFGH 이렇게 두 개거든요. 요거랑 평행한 면. 그래서 두 개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A와 BEHM 사이의 거리는 8이다 했는데요. A 여기 있고요. BEHM 사이의 거리는요. A부터 B까지 거리가 돼야 돼서 4cm가 돼야 되거든. 요 면이랑 요 점 사이 거리 물어보는 거라서 이게 요 옆에 A, B 길이 4cm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8cm가 아니라 4cm로 바꾸면 맞는 말이어서 정답이 5번입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전개도 그려놓고 하나씩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민 많이 해보세요. 자, 이제 넘어와서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번은요. 오른쪽 그림은 평면 P 위에 직사각형 모양의 조비를 반으로 접어서 올려놓은 건데요. P랑 A, B랑 수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P랑 A, B랑 수직인 걸 설명하고 싶대. 그러면 P와 선분 A, B랑 수직인 거를 알고 싶으면 평면 P랑 선분 그 직선 A, B랑 평면인 걸 알고 싶으면 이 B 있지. 평면 P 위에 있고 이 B를 지나는 직선 이 B랑 A, B랑 수직인 걸 하나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선분 C, B 있잖아요. C, B랑 A, B랑도 그러니까 수직인 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면이랑 얘가 수직이 되려면 평면이랑 직선이 수직이 되려면 그 직선과 평면이 만나는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인 걸 보여줘야 말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EB랑 AB랑 수직인 거 하나, CB랑 AB가 수직인 거 하나를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몇 번에 있냐면 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AB랑 BC 수직인 거, AB랑 B 수직인 거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정의를 기억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라서 고민 꼭 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잘 알아두세요. 자, 넘어와서 11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1번은요. 오른쪽 그림은 밑면이 직각 삼각형인 삼각기둥에서 단면이 AHJD와 HIJ에 평행하도록 삼각기둥을 잘라내고 남은 입체 도형이래요. 근데 모서리 EF를 연장한 직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의 개수가 X. 그 다음에 HIJ와 평행한 모서리의 개수를 Y라고 했을 때 X 더하기 Y를 물어봤어요. 그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넘어와서 해볼게요. 자, 뭐라 그랬냐면 일단 모서리 EF를 연장한 직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은 몇 개 있냐면 2개 있거든요. 왜 2개냐면 요거 BEGC.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건 면 BEGC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수직으로 만나야 되니까 면 AHJD 이렇게 2개만 수직으로 만나고요. 나머지는 수직으로 만난다고 볼 수가 없어서 왜냐면 비스듬히 만나거나 아니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개가 된다. 그래서 X가 2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 물어봤냐면 면 HIJ와 평행한 모서리 물어봤거든요. 그럼 얘 지우고 할게요. 자, 이제 HIJ와 평행한 모서리는요. 얘랑 평행한 모서리는 일단 요 선분이랑 평행한 게 하나, 둘,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요 IH랑 평행한 게 하나,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IJ랑 평행한 게 하나, 2개 있어요. 그래서 Y는 그 HJ랑 평행한 거 3개, IH랑 평행한 거 2개, 그 다음에 IJ랑 평행한 거 2개 해서 총 7개 평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색칠한 거 보시면 돼요. 여기 그러니까 선생님 컬러별로 색칠해놨잖아요. 그래서 컬러별로 색칠한 거 꼭 확인하시고 왜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x랑 y랑 더해달라 그랬으니까 답이 9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12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직각삼각형인 삼각기둥에 세 곡지점 DEF가 평면 P 위에 있대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모서리 AB와 수직인 면은 한 개이다 했는데 이게 선생님이 그림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그냥 요거로 여기 크게 그려서 그냥 이거 그림 보일 것 같은데 그냥 여기다 할까요? 얘는 그림이 별로 안 복잡하니까. 혹시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그림 여기다 크게 그려 놓을 테니까요. 한 번만 여기 책에 그림 있잖아요. 책에 있는 그림 보면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봅시다. 이렇게 있는데, 자, 1번. 모서리 AB와 수직인 면. 자, 요 AB랑 수직인 면은 뭐밖에 없어? BEFC밖에 없지. 아이고, 색을 잘못 골랐네. 그래서 BEFC밖에 없으니까 면 BEFC 괜찮죠? 그래서 얘 한 개니까 맞고요. 2번. 평면 P와 수직인 면은 3개 다 했는데 이거 3개 맞겠죠? 왜 그러냐면 면, 2번도 맞는 게 면, ADFC도 평행이고 수직이고 요면, 그 다음에 옆면들 다 되는 거야. 이 원기둥의 옆면들 다 되는 거라서요. 그 ADFC도 되고 ADEB도 되는 거고 ADEB가 이면이죠. 그 다음 BEFC도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이면 3개인 거 맞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3번 한번 해볼게요. AD와 평행한 모서리는 어떻게 되겠어? 이거 옆면에 평행한 모서리니까 당연히 B랑 CF 2개 있겠지? 그래서 B도 있고 CF도 있으니까 모서리 2개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한번 해볼게요. P와 평행한 면은요. ABC 요거 하나겠죠. 그래서 삼각형 ABC 하나 맞으니까 얘도 맞는 말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틀린 게 4번이 되는 건데요. 왜 4번인지는 한번 볼게요. 4번 보면 AB와 수직으로 만나는 모서리는 4개이다 했는데 자 이제 그림을 조금 손을 보면요. 자 AB와 수직으로 만나는 모서리 천천히 해볼게요. 자 AB가 요거예요. 얘랑 수직으로 만나는 모서리는 BC가 하나 있고 일단 BC 있고 그 다음 뭐도 있어요? BE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 AD도 있죠. 그래서 BC도 있고 BE도 있고 AD도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있는 거야? 4개가 아니라 딱 3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 많이 해보세요. 자 이제 넘어와서요. 13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3번은요. 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평면의 위치 관계가 보기와 같을 때 항상 평행한 것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공간에서의 평면의 위치 관계니까 얘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 천천히 풀어볼게요. 한 평면과 평행한 두 평면 했는데 선생님이 한 평면을 이 가운데에다 만들어 볼게. 한 평면이 이 가운데 이렇게 있었어. 이 그럼 평행한 두 평면은 이 윗면이랑 아랫면이니까 걔네끼리 항상 평행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니은 한번 해볼까요? 니은은요. 한 평면과 수직인 두 평면 물어봤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 평면과 수직인 두 평면이니까 수직인 게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이 앞면이 되고 다른 하나가 이 옆면이 돼버리면 둘이 평행이 아니라 수직이 될 수도 있거든. 얘는 수직도 되고 평행도 될 수 있어서 2개 다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니은은 버려주세요. 다시 이제 또 디귿하기 전에 그림을 다시 그려보고 하겠습니다. 친구들은 연필로 그리고 그러니까 볼펜으로 그리고 연필로 지워가면서 하면 좀 편하겠죠. 생각해 보시고 디귿 해볼까요? 한 직선과 수직인 두 평면 물어봤네요. 아이고. 자, 한 직선과 수직인 두 평면은 어디 있어요? 한 직선의 수직인 두 평면은 얘랑 이 앞면이랑 이 뒷면 되니까 항상 평행할 수밖에 없어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리을은요.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을 각각 포함하는 두 평면 했는데 얘는 이제 미리 답을 말하면 아닌데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을 고르면 하나는 얘고 다른 하나는 뭐 어디라고 할까? 얘라고 해볼까? 그럼 이거를 포함하는 두 평면은 얘 포함하는 평면 여기라고 하고 얘 포함하는 평면 여기라고 하면 어떻게 돼? 둘이 수직도 될 수 있잖아요. 물론 얘를 고르기 나름이라서 이거 처음에 얘를 포함하는 평면을 여기로 고르고 얘를 포함하는 평면을 여기로 고르면 평행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으면 고르면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입니다.
고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넘어와서 14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4번은요. 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직선 LM과 서로 다른 세 평면 PQR의 위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항상 옳은 곳을 모두 고르면 했어요. 그럼 얘도 어떻게 한다고요? 직육면체 그려놓고 천천히 하나씩 해보면 된다 그랬죠. 직육면체를 한 선생님이 2개, 3개 그려놓을까 봐요. 2개 그려놓고 해봅시다. 그리고 뭐 지우면서 하든가 그냥 하나에다가 2개씩 하든가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볼까요? L이랑 P랑 어떻게 된대요? 수직이래요. 자, L이랑 P랑 수직이다 하면 얘가 L이고 P랑 수직이면 여기가 P예요. 그래서 여기가 LP 이렇게 수직인 거고, 그 다음에 M이랑 P도 수직이 되려면 P랑 M이랑 수직이려면 M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L이랑 M은 어디든 간에 평행하는 거 맞으니까 1번은 항상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은요. 선생님 P를 냅둘게요. P를 냅두고요. L을 바꿔볼게요. L이 이번엔 P랑 평행하대. 그럼 여기가 L이야 이번엔. 그래서 P랑 L이랑 평행하고 그 다음에 M이랑 P랑 수직이래. 그러면 M이 여기 쓸 수도 있고 뭐 여기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L이랑 M이랑 수직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L이랑 M이랑 뭐가 돼? 꼬인 위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꼬인 위치가 되기 때문에 2번은 아예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어떻게 하는지 알죠? 고민해보세요. 그 다음에 디귿 한번 3번 한번 해봅시다. 자, 3번도 여기다가 해볼 건데요. L이랑 P랑 평행하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L을 여기라고 잡고 P 잡았고 그 다음에 M이랑 P도 평행하다고 잡으면 M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어서 요 밑에 게 되면 평행이 맞지만 옆에 게 되면 수직이 되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번도 땡입니다. 2번도 땡, 3번도 땡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해볼게요. 4번 이제 옆에다 할까요? 자, L이랑 P랑 평행하대요. 그래서 P 여기 있고요. 이번엔 L이랑 Q도 평행하면 Q는 이번엔 요 바닥이 될 수도 있겠지. 아니면 뭐 요쪽에 이렇게 Q가 다른 면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물론 P랑 Q랑 평행할 수도 있지만 P랑 Q랑 뭐일 수도 있다? 수직일 수도 있어서 4번도 안 돼요. 됐죠? 그래서 4번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은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황색이 P고요. 그 다음에 Q랑 평행하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Q라고 할게요. 제가 PQ고 그다음 P랑 R이랑 수직이니까 이 핑크색 면을 R이라고 하면 Q랑 R이랑 수직인 거 맞거든요. 직선은 위치관계가 많이 없어서 이게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이 1번, 5번 된 거니까 나머지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아셔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생각 좀 해보시고요. 이거는 많이 할수록 느니까 고민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15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직선이 만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했어요. 각 B의 동의각은 GLS다 했는데 큰 그림으로 볼게요. 자, 각 D의 동의각은요. 선에 따라 달라지는데 요 선을 기준으로 하면 G가 되는 거 맞고 요 선을 기준으로 하면 오른쪽 아래니까 L이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S도 되겠죠. 그래서 G도 되고 L도 되고 S도 되니까 기역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LS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니은 해볼게요. G와 L의 크기는 같다 했어요. G와 L의 크기. GL. 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G랑 L의 크기가 같다고 물어봤는데 G는 여기 있고요. L은 여기 있거든요. 이게 크기가 같은지 어떻게 알죠?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니은은 그냥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 수가 없다. 얘는 그냥 말이 안 됨. 알 수 없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귿 한번 볼게요. 디귿은요. P는 F의 억각이래요. P랑 F가 억각이다 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P 어디 있죠? P는 여기 있고요. F는 여기 있으니까 요 선이랑 요 선 사이에 연결된 산으로 보면 딱 억각의 위치 맞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말이 됐고요. 마지막 리을은요. M의 억각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M의 억각 한번 보면요. 그래서 지금 기역 디귿이 맞은 상태고 리을하는 중이에요. M의 억각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 선분과 억각이 되려면 자, 요 선과 만나는 선 요거를 기준으로 하면 K가 억각이 되는 거라서 각 K도 억각이고 얘랑 억각인 게 또 뭐가 돼요? 각 G도 억각이에요.
그래서 KG 두 개 억각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요 선을 기준으로 억각을 아이고 요거 말고요. 헷갈리니까 주황색으로 할게요. 여기 선을 기준으로 억각을 하고 싶을 수 있기는 한데 이게 안에 있는 각끼리만 억각이 되기 때문에 이 M의 억각은 요거랑 요거랑 만나는 이 구역에서는 억각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의 억각은 방금 선생님 핑크색으로 한 다시 그려주면 요 M의 억각은 얘랑 얘만 보거나 아니면 이 바닥이랑 요 바닥만 봐야 이 선이랑만 봐야지만 억각이 되는 거예요. 될까요? 요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K랑 G밖에 억각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M의 억각은 K랑 G가 돼야 돼서요. 갑자기 J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1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 놓고, 그러니까 그림 크게 보고 천천히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1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6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점 P는 DG, EH, FI의 교점이고요. 각 A의 동의각과 GPH의 억각의 개수를 차례로 구하시오 했어요. 자, 그럼 각 A의 동의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각 A의 동의각은요. 각 A를 어떤 직선이 이루고 있는지를 한번 해보면 돼요. 그래서 요 직선과 요 직선이랑 만나고 있잖아요. 그럼 자, 첫 번째 왼쪽 직선, 요 직선과 만나는 직선들을 다 표시해. 그게 뭐냐면 BG도 만나고 EH도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동의각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 선과 만나는 점의 아랫각이니까 여기고, 그 다음 또 이 선과 만나는 점의 아랫각이니까 여기가 돼서요. 각 A의 동의각은 지금 뭐가 될 수 있냐면 각 BDG랑 각 BEH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 핑크색 직선과 만나는 직선이 요 직선 하나 그리고 또 요 직선 하나 이렇게 되니까요. 여기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은 왼쪽 아래가 되니까 이렇게 아래가 되니까 사이각 이렇게 된 거고 여기도 이 왼쪽 아래가 되니까 여기가 돼야 돼서 이 여기에 또 해당하는 동향각은 FIC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EHC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이 총 4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동의각은 4개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각을 이루는 직선과 만나는 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각 GPH 물어봤어요. GPH 여기죠. GPH와 이루는 억각 물어봤네요. 자, 이번엔 GPH의 억각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GPH의 억각은요. 요선과 요선이 만나는, 아까 요선과 요선이 만나서 GPH가 일단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요 EFH랑 DG가 만나서 하는 거니까요. DG랑 EH 아래에서 만나는 선이 지금 이 BC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 EH가 이 DG 오른쪽에서 왜 왼쪽으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가냐면 억각은 안쪽 각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 DG, 그러니까 EH가 DG의 오른쪽 선 중에 만나는 직선은 요 선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선분이 이 만나는 직선이 여기서 유일하게 만나고 얘도 여기서 유일하게 만나니까 억각이 여기서밖에 안 나올 건데 그래서 여기서 Z자 그리면 여기 나오니까 각 DGB가 억각이 하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 각이랑 억각 되려면 이 핑크색 선으로 Z자 그려야 되니까요. 이렇게 Z자 그리면 뭐가 되냐면 각 EHA도 억각이 되는 거라서 각이 2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개, 2개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고민해보세요. 넘어와서 17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7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직선 LMN이 만날 때 다음을 구하시오 했어요. 각 C의 모든 동의각의 합이랑 각 B의 모든 억각의 크기의 합 물어봤네요.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각 C의 모든 동의각의 크기의 합 해볼게요. 각 C의 동의각부터 찾아볼까요? 자, 여기랑 여기 직선이 만나는 거에 오른쪽, 그러니까 두 직선의 오른쪽 아래니까 여기도 이 두 직선의 오른쪽 아래라고 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는구나. 그러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 위에 있는 각이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요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누구예요? F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 F가 동의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 선을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각이 동의각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동의각은 I가 동의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랑 I가 동의각인데 그럼 여기가 140도니까 F는 40도가 돼야 될 거고
I 같은 경우는 알려준 게 없네요. 이런. 네, 일단은 알려준 게 없는데, 얘가 60도니까 B도 60도잖아요. 그럼 여기 이 삼각형 이용해서 좀 구해볼까요? 여기가 60도고 40도니까 둘이 더하면 100도잖아. 100도에다 각 G 더하면 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각 G가 80인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I도 80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F라는 각은 40도고 I는 80도니까 문제에서 동의각의 크기의 합 물어봤으니까 40이랑 80 더해서 120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해보겠습니다. 각 B의 억각의 크기의 합을 또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제 그럼 지우고 이번엔 각 B의 억각 한번 해볼게요. 자, 또 이 선이랑 보면요. 요 선 기준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보면 얘가 지금 이 선의 아랫부분에 오른쪽에 있는 거고, 그럼 이거랑 억각하려면 요 이 선이랑 했을 때 요 아랫부분에 오른쪽이었으면 윗부분에 왼쪽이니까 D가 억각이 되겠지. 그래서 요 B의 억각이 지금 D가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 잘 해보세요. 요렇게 Z자 그려져서 그래요. 그래서 B의 억각이 일단 D가 된다 하나 한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번엔 여기다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자,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요 선을 기준으로 보면 얘는 선 기준으로 아래 왼쪽이니까 그럼 여기 이 선을 기준으로는 위에 오른쪽이 돼야 돼서 D의 억각이 B의 억각이 또 될 수 있는 게 J가 된 거예요. 그래서 D랑 J 된 건데 D 같은 경우는 140도랑 막곡지각이니까 140도가 되는 거고요. J 같은 경우는 아까 I가 G가 80도였고 I도 80도였으니까 I 같은 경우는 180에서 80 빼서 100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I가 100도구나, J가 100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억각은 140도랑 100도 더해주시니까 답이 240도 되는 겁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넘어와서 18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8번은요. 오른쪽 그림에서 L이랑 M이랑 평행할 때 각 X 더하기 각 Y의 크기는 물어봤어요. 자, L이랑 M이랑 평행하대요. 자, 그러면요. 요거랑 요거랑 둘이 평행하니까 여기가 Y면 억각 이용하면 여기도 그러니까 지금 요 선 여기서 Z자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Y가 되는 거야. 그럼 120이랑 Y 더하면 180 나와야 되니까요. 여기서 Y가 60도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Y가 60도인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는 좀 심플해진 게 여기가 130도니까 여기가 50도잖아. 그래서 여기 삼각형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삼각형에서 여기가 50도고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몇 도인지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50도랑 60도랑 내가 원하는 요 핑크색 각을 잠깐 A라고 하면 A랑 더했을 때 180이 나와야 되니까 A가 70도인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A가 70도인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봤을 때 내가 원하는 X랑 여기 A랑 더해서 여기가 나와야 돼. 여기가 얼마야? 95도 나온 거죠. 그래서 A랑 X 더해서 95가 나오게 하려면 A가 지금 70도고 X가 뭔지 모르는데 둘이 더해서 95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X가 25도 되는 겁니다.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이 한 외곽 된다. 그거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됐죠? 25도입니다. X가 25도, Y가 60도라서 둘이 더해주시면 답이 85도, 4번 되는 거예요. 고민해보세요. 19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각 B와 각 C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P라고 하고요. ADE와 AED의 각 1 각각 알려줬어요. 그리고 BC랑 D랑 평행할 때 각 X의 크기 물어봤거든요. 그럼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큰 그림으로 보면요. BC랑 D랑 평행하다고 알려줬으면 이제 각이 끝난 거예요. 왜 끝났냐면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여기도 70도일 거 아니야. 동의각으로. 그럼 두 개의 점이 70도가 되니까 점 하나는 35도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60도랑 여기랑 동의각이 되니까 두 개의 X가 60도가 되면 X 하나가 30도가 되기 때문에 요 큰 삼각형에서 보면 각 X랑 점 하나랑 X 하나랑 더한 게 180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35도고 얘는 30도고 거기다 각 X를 더했으니까 얘가 180이 되려면 각 X는 180에서 65도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얘가 115도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동의각 이용해서 성질 이용해서 푸시면 되고요. 그래서 말을 좀 빨리 한 것 같긴 한데 천천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자, 넘어와서 20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0번은 오른쪽 그림에서 DE랑 FG가 평행할 때 각 X의 값은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여기서 DE랑 FG랑 평행하다고 알려줬으니까요. 요거랑 평행하게 B에서 선을 하나 똑같이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요거랑 동일각이니까 여기가 X 더하기 10이고 여기가 2X 더하기 5인데 그림이 잘렸네요. 그래서 2X 더하기 5니까 여기도 동일각 하면 이 길이가 2X 더하기 5라서 X 더하기 10이랑 2X 더하기 5랑 더했잖아요. 이거 더하면 답이 120인 거예요. 3X 더하기 15가 120이니까 3X가 넘어오면 105가 되고요. X가 35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답이 3번 35도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보세요. 21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1번은요. 오른쪽 그림에서 L이랑 M이랑 평행하고요. A, B, D가 D, B, C의 2배래요. 자, 그리고 B, A, C가 C, A, D의 2배일 때 B, A, C가 C, A, D의 2배일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라 했거든요. 그럼 얘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문제에서 알려준 대로 표시를 해보면요. 일단 그 CAD가 BAC의 절반이었나? 뭐 이렇게 했으니까요. 여기 각이 A라고 표현하면 여기가 2A가 될 거고요.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대로 풀면. 근데 또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대로 쌤이 CBD를 B라고 해주시면 여기 ABD는 2B가 될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2B랑 B 더하면 여기 둘이 더한 게 3B니까 억각해주면 여기 3B로 오거든요. 왜냐면 L이랑 M이랑 지금 평행한 상태라서. 그럼 3A 더하기 3B가 평각이 되니까 180도가 되는 거라서 A 더하기 B가 내가 60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될까? 그래서 문제에서 알려준 대로 내가 여기 A, 2A라고 하고 여기 2B, B라고 하면 둘이 더해서 160인 걸 알았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L이랑 M이랑 평행하게 각 X를 가운데를 지나게 선을 긋잖아. 그럼 요 A랑 여기 A 와서 동의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B랑 여기가 B로 올라와서 동의각이 되기 때문에 각 X는 A랑 B를 더한 거랑 똑같은 각이 돼서 얘가 60도가 되는 겁니다.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넘어와서요. 22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2번은요. A, B랑 CD랑 평행하고요. B, PQ가 115도고 Q, PQD가 120도일 때 각 X 더하기 Y의 크기를 구하세요 했어요. 자, 그럼 넘어와서 문제 풀이 한번 해보거든요. 요 P에서 A, B랑 평행하게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그리고 CD랑도 평행하게 Q에서도 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왜냐면 A, B랑 CD랑 이미 평행하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가 Y면 여기 억각하면 여기도 Y니까 여기각 있지, 여기각. 여기각은 뭐가 되냐면 120에서 Y를 뺀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X랑 억각하면 여기도 X가 되니까 여기각은 115에서 X를 뺀 각이 되는데 이 핑크색 각을 억각을 통해서 일로 보내주시면 여기가 115 빼기 X가 돼요. 그럼 이 핑크색 각이랑 주황색 각이랑 더해주시면 180이 돼야겠죠. 그래서 115 빼기 X랑 120 마이너스 Y랑 더했을 때 180이 돼야 되니까요. 235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180이 되려면 X 더하기 Y가요 55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5도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X가 얼마인지 Y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연습 통해서 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넘어와서 23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3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ABCD가 평행한 두 직선 LM과 점 AC에서 만나고요. 직선 N은요. 두 점 B랑 D를 지난데 이때 X-Y의 값은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X-Y의 값은 큰 그림으로 해서 그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일단 요거랑 평행하다고 했고요. 여기가 3x-20이고 여기가 y면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라 그랬거든요. ABCD가. 그럼 정사각형이면 요거 정사각형이라고 했지. 그럼 요 한 대각선을 이었을 때 요 한각의 크기가 45도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요거 생각을 조금 해봐요. 얘가 45도가 돼요. 그럼 여기도 이제 사실 45도인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얘랑 중요하지. 얘랑 평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y면 여기도 y가 돼요.
억각으로. 그럼 y랑 선생님이 2분의 1 x 더하기 5랑 더하면 이게 45도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될까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내가 여기가 45도라 그랬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45도인데 그럼 이 삼각형을 한번 보면 y랑 45도를 더한 게 3x-20이 되는 거거든. 그 두 내각의 합은 한 외곽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y랑 45도 더한 게 3x-20이 되니까 연립방정식을 안 배웠죠 우리가. 그럼 연립방정식 말고요 다른 방법으로 또 풀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풀 거냐면요 이렇게 안 풀고요 이번에는 여기 이 다른 방법으로 풀게. 요 L이랑 M이랑 평행하게 여기다 선을 하나 그었어. 여기 이게 그럼 요 억각하면 여기 각이 3x-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억각이 되니까 또 2분의 1 x 더하기 5가 나오거든요. 요 각이. 그러면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요 3x-20이랑 2분의 1 x 더하기 5랑 더하면 딱 90도가 나와야 돼. 그래서 3x-20이 20 더하기 2분의 1 x 더하기 5가 90도가 된다고 해서 풀어주시면요. 2분의 7x-15가 90이 되기 때문에 2분의 7x가 105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럼 x가 어떻게 되냐면 105 곱하기 7분의 2니까요. 7일은 7, 7호 35 해서 x가 30도인 걸 구할 수 있었어요. 될까요? 그래서 억각 지금 B에서 L이랑 M과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어서 일단 x가 30도인 걸 찾았어. 그 다음은 어떻게 푸냐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요 선에 위에서 요 n이라는 선에 위에서 지금 저기 L이랑 M이랑 평행하니까 요거 억각하면 여기가 y잖아요. y랑 요각이랑 더한 게 여기가 되는데 이 각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에 이루는 각이니까 45도가 될 거라 y랑 2분의 1 x 더하기 5가 지금 45가 돼야 되는데 선생님 x가 30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래서 여기다 30을 집어넣으면 y 더하기 15 더하기 5가 45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y 더하기 20이 45이기 때문에 y가 25도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30도고 y가 25도라서요. x에서 y를 빼면 30에서 25 빼니까 정답이 5 되는 거예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넘어가서 2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4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정삼각형 ABC와 DEF가 포개져 있고요. 두 점 A, E가 각각 두 직선 L, M 위에 있고 L이랑 M이 평행할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큰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얘가 정삼각형이었으니까 여기가 60도야. 그러면 내가 이 L이랑 평행하게 여기다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주시면요. 여기가 70도니까 억각하면 여기도 70도가 나와요.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요. 여기가 이제 또 60도잖아요. 그럼 둘이 더하면 85도고요. 180에서 85 빼면 이게 95도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도 95도고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평행하 95도인 걸 이용해서 풀라 그랬는데 여기가 의미가 없네. 왜 의미가 없냐면 선생님이 여기 D에다가 또 M이랑 평행한 선을 하나 그으면 여기가 25도니까 여기가 25도 억각해서 여기 각을 구할 수 있거든? 여기 각은 어떻게 구하냐면 60에서 잘 안 보이네. 빼서 그릴게요. 여기 각은 60도, 정삼각형 60도니까 한 각이 25도 빼주시면 여기가 35도인 게 나와요. 그럼 얘가 35도인 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여기 억각해서 여기도 35도인 거 알아서 x 구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밑에 각으로 뭐 해결이 날 줄 알았는데 이 밑에 각은 사실 구할 필요가 없었네요. 그래서 요거 억각만 이용해서 했으면 되는 거라 각 x는 70이랑 35 더해주시면 답이 105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 한번 깔끔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와서 25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25번은) 다음 그림에서 L이랑 M이랑 평행하고요. EAF랑 FAG랑 GAC랑 각이 똑같고요. EBF랑 FBG랑 GBD랑 각이 똑같대요. 그리고 AGB가 40도일 때 각 X 더하기 각 Y의 크기를 구하여라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천천히 해보면 이 점들을 다 A라고 선생님이 표시를 하고 이 X들을 다 B라고 표시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L이랑 M이랑 평행하게 G에다가 선을 하나 긋는다고 하면요. 여기 억각하면 여기도 A고요. 여기 억각하면 여기도 B라서 A랑 B랑 더하면 얘가 40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F에서도 선을 하나 그으면요. 여기가 2A니까 억각하면 여기도 2A, 여기가 2B니까 여기 억각하면 여기 2B라서 Y는 2A 더하기 2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40도의 몇 배? 2배니까 8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마지막은요. 헷갈리니까 여기 그림 안 그릴게요. 이번에는요. X에다가만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3A니까 억각하면 여기도 3A고 여기가 3B니까 여기도 억각하면 3B라서 각 X라는 건 3A 더하기 3B가 되는데 이게 A 더하기 B의 딱 3배니까 얘 120도 되겠죠. 그래서 각 Y는 80도고 각 X는 120도니까 둘이 더해 달라고 했나요?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죠? 네, 각 X랑 각 Y 더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둘이 더해주시면 정답이 200도인 겁니다.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넘어와서 26번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6번은요. L부터 M까지가 평행할 때 A, B, C, D, E, F를 다 더한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했는데 요건 하나씩 옮기면 돼요. 어떻게 구하냐면 확대하지 말라 하셨지. 아닙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평행하게 이렇게 연결해서 해볼게요. 자, 여기가 A면 여기도 A. 여기다 이게 또 평행하게 그리면 여기가 요만큼이 A 더하기 B니까 여기가 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선을 이렇게 그으면요. 이번에는 요만큼의 각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요만큼 각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번에는 여기다 선을 그어서 요 F를 얘랑 평행하게 한 다음에 1로 옮길게. 그러면 여기 더한 각이 2 더하기 F니까 여기도 동의각 하면 여기도 2 더하기 F가 나올 거라서 결론적으로 이 선분에서의 A, B, C, D, E, F를 다 더하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평각이 되니까 180도가 나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쭈루룩 연결하면 180도구나 다 더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각 성질, 그러니까 평행선 그려서 동의각 다 연결해서 해주시면 180도인 걸 알 수 있어요. 고민해 보십시오. 자, 이제 넘어와서요. 27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7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었을 때 각 X의 크기는 했거든요. 자, 종이 접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요. 항상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접은 각이 같다는 사실이랑 엇각이 같다는 사실이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종이 지금 얘랑 평행하니까 평행하면 엇각 이용해서 여기가 40도인 걸 알 수 있고요. 엇각 먼저 썼네. 그 다음 뭐 써야 돼? 접은 각 써야 된다 그랬지? 요 각을 접혀서 일로 올려 보냈으니까 여기가 또 4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각 X는 어떻게 되냐면 40이랑 40 더해가지고 80도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40이랑 40 더해서 여기가 80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4번 80도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푸는 건지 알까요? 고민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와서 28번 문제 풀이 또 시작 한번 해볼게요. 28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었을 때 각 x-각 y 더하기 각 z의 크기를 구하시오 했어요. 큰 그림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종이 접기는 접은 각이랑 엇각 이용해서 풀어보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접은 각이랑 엇각 이용해서 한번 천천히 풀어볼 건데 첫 번째 요 y가 접혀서 여기가 y 된 거니까 여기도 y야. 그래서 접은 각 찾았는데 요렇게 해보니까 엇각이 나와서 y가 30도라는 걸 금방 알았어요. 그럼 여기가 30도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30도, 여기가 30도. 그래서 60도 찾았고 그 다음에 여기 z가 140도, 여기가 140도잖아. 그럼 여기가 몇 도냐면 40도가 될 거 아니에요. 평각이니까. 그럼 이 각이 40도인데 그럼 여기서 또 엇각하면 여기도 40도고 이 40도를 접어 올렸기 때문에 여기도 40도가 될 거라서 30도랑 각 X랑 또 40도랑 더하면 이게 180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60이랑 X랑 80 더하면 이게 180이니까요. X에다가 140을 더한 게 180이에요. 그래서 X가 몇 도가 되냐면 4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Y가 30도, X가 40도. 이렇게 된 거고요. 마지막 Z는요. 요 삼각형에서 두 내각의 합이 한 외곽 되는 거거든요. Z는요. 40 더하기 40 하니까 답이 80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 하라 그랬냐면 40에서 30 뺀 다음에 80 더해주시면 되는 거라 답이 90도인 거예요. 정리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와서 29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29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내 반직선 ABCD와 내 반직선 PQRS가 LU의 두 점 MN에서 만나고 있는데 보기에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든 고른 것은 했어요. 이거 되게 복잡한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요. 평행한 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억각이나 동의각이 같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여기 30도, 10도, 20도, 5도니까요. 30, 10, 25 다 더해보면 전체 각이 65도네. 근데 여기도 밑에 각도 한번 다 더해볼게. 35도, 5도, 15도, 5도 더하면 20이랑 그러니까 얘는 더하면 55랑 5도 하니까 일단 60이네요. 그럼 확실한 건 A랑 S는 평행이 안 되겠네요. 얘는 평행 절대 안 되겠네. 왜냐면 65도랑 60이니까 여기 동의각이 안 같아서요. 그럼 이제 하나씩 깎아볼까요? 그럼 처음에서 지금 얘는 65도였고, 얘는 65도였고, 얘는 60도였는데, 거기서 5도씩 깎아서 R이랑 A 해봤자, B 해봤자, 여기까지가 60도고, 여기까지가 55도일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 방금 이거 좌도해서 60도라고 했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B랑 뭐랑 S랑은 여기가 60도 되니까 평행이 되겠다. 그래서 B랑 S랑 평행이 되는 거라 이게 몇 번에 있냐면 니은에 있네요. 그래서 B랑 S랑 억각으로 크기가 같아서 일단 평행이 하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각이 같은 게 있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있냐면 지금 보니까 여기 C까지 한번 각 재볼게요. 이 C까지 각을 재면 10이랑 30 하니까 여기 40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Q까지도 각 선분 그어보면 35랑 5 더하니까 얘도 40도 되는 거라서 C랑 Q랑도 평행이 돼요. 억각으로 40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CQ도 평행이고 BS도 평행이니까 얘 리을 돼서요. 정답이 3번 니은 리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넘어와서 마지막 30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30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내 직선 PQRS가 두 직선 LM과 만날 때 다음에 답하세요 했어요. PQRS 중에 평행인 두 직선을 모두 찾아 기호로 나타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각 X랑 각 Y를 더해달래요. 천천히 해봅시다. 자, PQRS 중에 평행한 건요. 일단 P랑 S랑 평행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얘가 여기가 50도잖아. 그리고 여기가 60도였고 그다음에 여기가 60도, 50도인 거 필요 없었네. 여기가 60도인 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120도니까 여기도 60도지. 그래서 여기 60도 동의각으로 똑같기 때문에 P랑 S랑 평행한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Q랑 R이랑 평행이 된대요. 왜 Q랑 R이랑 평행이 되는지 알려줄게요. 여기가 50도잖아요. 여기 막꼭지가. 그 다음에 여기 130도니까 여기도 몇 도가 되겠어? 50도 돼서 얘랑 또 동의각으로 똑같겠지. 그래서 Q랑 R도 평행이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평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평행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럼 이거 이용해서 X랑 Y를 좀 찾아보면 선생님이 아까 이 P랑 R이랑 S랑 평행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선을 이용해서 여기 130도면 여기도 몇 도? 130도가 되기 때문에 각 X는 180에서 130을 뺀 50도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Q랑 R이랑 평행하다고 알려줬지. 그럼 여기 60도였잖아요. 그럼 여기도 몇 도가 돼요? 여기 각도 60도가 되는 걸 아니까 각 Y는 180에서 60을 빼니까 120도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X랑 Y 더해달라고 했으니까요. 50이랑 120 더해서 답이 170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170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기본 도형 위치관계 문제 풀이 해본 건데요. 이게 고난도 문제긴 하지만 이 연습을 많이 해보면 쉽게 풀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열심히 해보고 너무 어려우면 반복해서 풀어보던가 난도를 하나 낮춰서 RPM 정도로 연습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고민해보세요.